유럽 증시는 리비아 유혈 사태 확산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1.44%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 공휴일로 휴장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고용시장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제효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육류값이 뛰어오른 가운데 대체재인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도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년비 97% 급증한 12만 5천 톤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수입 중단 이전의 교육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만이 열렸는데 리비아 사태의 영향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 넘게 밀렸고요. 시장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과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보고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 밀리면서 200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유지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나왔고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는 매물을 또 내놓으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5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0.3% 상승세가 나왔고요. 52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정도 올랐고요. 1118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증시 소폭 올랐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투자 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증시는 탄력을 좀 받았고요.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한 이후에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나왔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에 있는 정유사들의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왔고요. 1% 넘는 상승률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증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가 좀 밀렸습니다.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종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장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장중에 흔들림 폭이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지만요. 어제도 장중에 2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긴 했지만은 시가총액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매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올라왔던 종목들은 정유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올라왔을 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끝난 걸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주 초만 하더라도 좀 이런 움직임 감지가 잘 안 됐거든요. 5천억 원 넘는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나왔고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좀 많이 매도한 게 이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최근에 베이시스 자체가 백오데이션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제처럼 5천억이 넘어가면서까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충격이 좀 크게 좀 나타난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까지 줄어들기에는 베이시스 전환돼야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한번 매수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좀 전환이 좀 되면서 시장 분위기 반전을 시켜줘야지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영향권에서 시장은 영향이 좀 받을 걸로 계속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시장은 네. 너무 긍정적인 장은 지금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네.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네. 너무 그렇게 추격 매수나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그냥 대형주들 가지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을 걸로 좀 판단을 하시면서 네. 시장을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기간 조정 말씀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업종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저축은행 부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 금융업종 쪽이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저축은행 주식 값은 오히려 또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주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뭐 지난주부터 저축은행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은행주들이 전혀 영향을 좀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 뭐 은행주 주가들 보시면은 그렇게 뭐 대형 은행주들이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었지만은 어제 오늘 해서 좀 가격 조정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좀 깨지는 모습을 좀 어제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축은행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프로그램에 네. 관련 매물이 좀 시장에 흘러나오고 투심 자체가 좀 안 좋아지면서 여기에 좀 저축은행까지 좀 안 좋은 악재가 좀 가세를 하면서 네. 가격을 좀 흘러내리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축은행들은 이제 뭐 인수 대상자들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추가적인 네. 부실 이런 관련은 발표를 이제 안 할 거라고 영업정지는 더 이상은 뭐 시키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네. 거기 뭐 저축은행 주가들 자체가 뭐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대형 은행주들이 시장이 상승적으로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그렇게까지는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 시점이 나올 때는 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고 조금씩 추격 매수를 네. 좀 분할 매수를 좀 해보셔도 네. 나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하면서 종목들이 같이 좀 내려오는 분위기라서요. 네네. 특별히 은행주가 크게 뭐 5% 이상 빠지거나 그렇게 빠지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냥 시장에서 뭐 한 2%, 3%는 어느 정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빠지는 부분이라서요. 네. 너무 성급하게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시장 돌아서는 템포에서는 같이 올라올 거로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 건설업종 쪽은 악재가 겹친 듯한 모습이에요. 리비아 사태 이야기를 앞에서도 해드렸는데 중동 지역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건설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최근에 1월 달까지 해서 금리 동결, 지난번에 금통위 자체에도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네. 건설주에 대한 탄력이 좀 더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됐는데 이집트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중동발 민주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네네. 해외 특히 중동 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들에서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걸 좀 판단됩니다. 이런 사태들이 진정이 좀 돼야지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전환이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지 마시고 다른 업종으로 좀 섹터를 좀 바꿔가시는 게 아마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업종 역시 기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커 보이고 네네. 지금 이제 최근에 금리 관련해서도 슬슬 얘기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깨지지 않고 손절 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네.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좀 가셔가지고 일단 매매를 좀 하시다가 네네. 나중에 금리 뭐 관련 발표 끝나고 나고 그 중동발 이런 사태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네네. 다시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내리는 비는 피해가자 네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대적으로 요즘 국제유가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그 때문에 이 정유사들 주가 흐름이 나름 괜찮거든요. 예, 지금 뭐 시장에서 전반적인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지 않은데 어제 같은 케이스들은 시장을 보시면은 정유 관련주들, SK이노베이션, SOL 이런 대형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특히 뭐 신흥시장계,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부터 해서 원자재값 급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선진국이 좀 경기 회복이 좀 진행이 될까라는 기대치로 인해가지고 원자재 값들은 올해도 계속 올라갈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군들, 원자재 관련주나 정유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 하시고 네.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해서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테마가 또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좀 많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또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철강업종 한 업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지준율 인상한 이후에 또 철강업종 쪽으로 해서 내림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포스코도 많이 내렸거든요. 예, 어제 뭐 포스코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최근에 철강 업종들은 어제 빠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견조하게 좋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장이 2,000포인트 깨지고 이럴 때는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상대적으로 잘 버팀목을 만들어 줬었지만 네네. 어제 뭐 지준율 인상 관련해서 철강 업종들이 일제히 뭐 대거 하락해버리는 이런 영향력이 나왔는데 과거에 포스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한 2, 3일 정도는 이런 영향권에서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네. 지준율 인상을 하거나 중국 쪽에서 철강 관련 가격들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2, 3일 정도의 조정은 받지만 어차피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는 많은 바닥권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하락을 뭐 나타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여기서 뭐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는 타이밍. 지금 어제 종가 뭐 47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격대면은 45만 원이 지금 최근에는 가장 저점이거든요. 작년 때부터 해서 45만 원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45만 원권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걸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빠른 가격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반등을 노리시면은 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어느 정도 좀 대형주들을 천천히 오래 좀 갖고 계시면서 좀 사서 좀 보유하시는 이런 고객님들은 조금 사셔가지고 좀 오래 좀 갖고 가셔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어느 부분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한 3월 달까지는 제가 기간 조정이 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2,000포인트 언저리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0포인트권에서 조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종가가 어제는 2,000포인트를 깨지지 않았지만 지금 종가가 2,000포인트가 1차적으로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를 좀 지지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970포인트가 좀 지지가 좀 될 걸로 판단이 되지만 심리적으로 좀 2,000포인트가 안 깨지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지지 여부, 종가상 2,0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매매가 한 1,500억 안팎에서 나오면은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3,000억, 2,500억을 좀 넘어가는 양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좀 없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기타 법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국가지방에서도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2,50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분명히 빠질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 정도 사줄 건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전환을 하려고 하면 한 3,000억 원 이상 정도는 좀 사줘야지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다시 좀 들어오겠구나 하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어제도 1,000억이 넘게 매수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확고한 신념을 좀 가지기에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한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3,000억 이상을 매수를 해주는지를 장중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종합 차트를 좀 보시면은 계속 장중에 전강 후약이 나오는 음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전약 후강이 되는 양봉이 한번 나와줘서 그저께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어제 다시 음봉이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영송의 양봉 정도가 나오는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약 후강이 좀 이어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나와줘야지 시장은 조금 더 하방 경직을 가지고 가는 네. 시장이 좀 될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선 지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 외국인들이 3,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략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투자에 가담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조금은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저도 기간 조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시장 자체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이 완벽하게 좀 보여주고, 물론 크게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크게 폭락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장이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보여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폭락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아직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혹시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은 좀 폭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업종 대표주나 우량주 매매, 어제 같은 케이스도 대형 종목들이 이제 뭐 정유 관련 대형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보여줬던 모습들, 그렇게 업종 순환매를 좀 돌리게 되더라도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들고 계셔야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좀 하실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적으로 우량주를 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 수익률을 제가 한 7%나 8%를 제가 대형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 수익률을 잡아놓으시고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시면 100% 종목을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고 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이래버리면 다시 하락을 내려왔을 경우에 팔아보지 못하고 다시 물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시면 분명히 현금화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쉽더라도 가차없이 매도하고 정리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겠죠. 대형주 그리고 또 박스권 매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예로 이번 주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하고 똑같이 이번 주도 종목을 좀 바꾸진 않았습니다. 현대차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18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17만 8,500원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시초가 언저리권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형주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은 물론 뭐 테마주에 대해서 빠른 순환매를 잘 따라가시면은 거기서 수익을 좀 찾을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형주 종목을 가지고 시장 반등을 노리면서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셔보시라고 제가 현대차 종목을 이번 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업종 대표주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올해 성장성이 지속될 거, 그리고 플랫폼 통합을 통해서 지금 원가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고 시장이 지금 100포인트 이상 조정받으면서도 전혀 가격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한 2주간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잘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 나올 때는 올라올 가능성.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현대 건설 관련해서 25일까지 가격 협상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래 저번에 써놨던 5조 1천억에서 한 3% 정도 다운을 시키게 되면 4조 9천억 정도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줄어드는 결과치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수급상 좀 개선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이번 주도 제가 관심 정보로 말씀을 드리고 매수 단가는 어제 종가가 17만 8,500원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권에서 한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9만 3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형 종목 말씀드리면서 7%, 8% 제가 목표 수익률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일단 7%권인 19만 3천원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17만 1,000원입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두 번에 바닥을 다졌던 17만 1,000원권 이 가격이 손절 라인을 잡아놓으시고 17만 1,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현대차에 대한 말씀을 더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 시노펙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 조금 주가가 출렁이었어요. 예. 네.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악재 보면은 어쨌거나 늘 이 개별주 종목에 있어서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유상증자 규모도 좀 커요. 대규모 유상증자.
유상증자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하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유상증자 규모가 308억 원 정도, 한 800만 주 정도의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악재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에서 뭐 제3자 배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면 좀 덜 영향을 받긴 하거든요. 제3자 방식은 특정인이 이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영향은 덜 받는데 일반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월 18일 날 신주 상장 예정인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사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말이죠.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개별주 매매하는 그 요령에 있어서는 사실 손절 가격 제시해드린 손절 가격 이런 가격은 철저하게 좀 지킨다라고 하면 손절에 대한 손실 부분은 다음에라도 늘 언제나 좋은 종목이나 다른 종목에서 복구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시해드린 가격 대비 10% 정도 손절 라인 제시해드렸는데 손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손절을 놓쳐서 뭐 손절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시라면 하여튼 최대한 손절 그 퍼센테이지를 뭐 10% 이상 넘어갔다 하더라도 손절 대응을 일단 하고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저점을 다시 관찰하는 것이 일단 올바른 전략이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럼 이 시노펙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재료가 좀 있었는데 그런 재료를 전혀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누리지 못했고요. 그런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종목에 비해서 약간 상승이 미진했던 게 이미 이런 유상증자라고 하는 약간 악재성 뉴스를 알고 있는 선취 물량에 의해서 조금씩 흘러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연희정보통신이죠? 연희정보통신은 상승이 좀 좋았어요. 네네. 매수가가 4,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 최고가가 4,865원 이렇게 해서 한 20% 이상 시세 흐름은 좀 주었습니다. 어제에서 종가로 보면 이제 14.37% 상승 흐름을 좀 주었고요. 그래서 연희정보통신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료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삼성전자의 베스트 컴퍼니 후보 선정이라는 그런 뉴스 타이틀이었죠. 그래서 선정 여부가 뭐 2월 말경에 결정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흐름이 시장 어제도 좀 약세였었는데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을 하고요. 지금도 오늘 시장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동시효과도 플러스 한 1% 좀 들어오고요. 일단 좋은 흐름은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적당한 수준에서 한 20% 정도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수익률을 챙기고 나오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뭐 두 건 간단히 좀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네네.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자, 요 단일 뉴스의 뭐 단일 종목 이런 형태인데 다날입니다.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뭐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날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1위에서 3위 이동통신사와 이제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매출이나 순이익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는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9,380원 어제 마감이 됐는데 어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좀 대폭 터진 모습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보이고요. 매수 가격 9,200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이 다소 조금 약세 흐름을 예상을 해서요. 일단은 약세 9,200원 수준. 그러니까 어제 종가 이하로 만약에 마이너스권을 살짝 준다면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뭐 휴대폰 결제나 유무선 결제 서비스가 이제 주 사업이고요. 음악이나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 15%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0원 이상. 예전에 이게 17,000, 18,000까지 갔던 종목인데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메리트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위한 심사 개시.
자, 항상 뭐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항상 뭐 뭔가 일정이 이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뉴스가 약간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후행성 뉴스보다는 이제 약간 기대감이 있는 뉴스. 그래서 이것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사업권을 재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에 대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그래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심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래서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위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가 시작됐으니까 그 인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이 뉴스에 대한 종목은 사실 많습니다. 뭐 솔리테크라든지 자티전자, 시모테, EN3 여러 그 종목이 있는데 추천 종목은 일단 솔리테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리테크 어제 종가가 4,4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4,3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300원 목표 가격 한 15%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동통신,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제품의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뭐 와이브로 중계기나 WCDMA 중계기를 영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가 동향도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한 일주일 이 종목은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지켜봤는데 120일 동평균선을 살짝 올라온 것이 누가 매집을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 동향도 기술적으로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리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는데 힘은 어떤 종목이 좀 더 강할까요? 솔리테크 과거부터 솔리테크가 더 좋아요. 솔리테크가 매수세가 시장만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강한 시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솔리테크를 한번 두 종목 중에 더 한번 적절로 추천을 해봐 드릴게요. 네. 다날은 이게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강점이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 저가가 또 다른 저가 뭐 이런 그 시장의 논리, 증권, 주식 투자의 논리가 있는데요. 기세로 보면은 솔리테크가 상한가도 한두 방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솔리테크를 이제 한번 추천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그리고 네. 솔리테크 각각의 재료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건영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만 시장이 개장됐는데 낙폭이 좀 크게 나왔죠. 1% 넘게 밀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각각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전 세계 증시인데요.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 역시 약세장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폭도 좀 크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비아 사태의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개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낙폭이 좀 큽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에 육박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차, 투천원대리와 함께 살펴봤었죠. 1.1% 현재 밀리고 있고요. 17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하락세고요. 모비스 역시 1.8%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운송 장비업종 쪽으로는 매수세가 일부분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오히려 더 큰 상황입니다. LG화학 1.9% 내리고 있고요.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KB금융 1에서 2%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초 순위 10위권 내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국전력 1% 밀리면서 대표적인 경기의 방어주인 이 유틸리티 업종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정유업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0.8% 오르고 있고요. SO일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SOL 같은 경우는 차트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어제 분출이 됐고요. 오늘 역시 2.5% 급등하면서 오늘 상당히 부진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개일하게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텔레콤 약세고요. 롯데쇼핑, 우리금융, 현대제철, 호남석유, 삼성물산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지금 1.3% 정도 급락하고 있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KT도 0.5% 내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OCI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OCI마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흐름이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요. NHN이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3% 밀렸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하락하지는 않고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보합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코스피가 25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979.7이 가리키고 있고요. 1.3%의 하락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6% 내리고 있고요. 517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나란히 흐름 자체가 부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2% 밀리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로 2%대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반도체 오늘 약세입니다. SK브로드밴드 0.4%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CJ 쇼핑, SFA, 다음, OCI 머티리얼즈, 네오이스게임즈 1%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태용은 더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3% 밀리고 있습니다. 멜파스 2.4% 급등하고 있고요. 덕산하이메탈과 아토, 성화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여기에 실리콘웍스와 하나투어까지 상당히 부진하죠. 젠백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은 또 5.2% 급락하고 있습니다. 태광도 0.9% 내리고 있고요. 1% 중반대 내림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코스피 현재 1979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16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잠시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반에 낙폭이 좀 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가 다시 올해 최고치로 상승한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는 좀처럼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가량 하락한 19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7%가량 하락하며 사흘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부는 외국인이 297억 원을 순 매도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역시 84억 원가량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 운수창고, 증권 업종이 2%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 운수장비, 금융, 유통, 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약 후강으로 봐야 될까요? 초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불안해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스피가 그 직전 저점이었던 1914를 다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이제 연일 올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10일 만에 다시 지준율을 인상한 중국 증시가 반등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 장중 변동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주식시장 하락폭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투자 심리는 매우 불안정하고 수급 여건은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투자 심리가 이제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당장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본다면 코스피 200 기업 중 최근 2개월 고점 대비 주가가 15% 이상 급락한 종목 수의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최근 조정 과정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종목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이제 직전 저점이었던 1970선에서 80선의 이제 근저 시세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부 낙폭 과대주와 인플레이션 잠재기 상대적으로 덜한 종목들을 선별적인 관심권에 두는 전략은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단은 지수의 변동성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러원 환율이 사흘 만에 어제는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왔는데 오늘장 초반 흐름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어떤 움직임이 예상됩니까? 네, 어제는 여기 환율을 상승해도 1112.3원에 보합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는 내고 부담으로 1111.5원으로 저점을 낮추었습니다. 이후에는 증시의 약세와 공기업의 수요, 또 유로화의 약세, 북한 관련 리스크 등에 따른 그 역외 매수와 쇼커버링이 집중이 되면서 1119.9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전일 대비 5.9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동 지역 시위 확산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역외 환율의 상승을 반영하여서 현재 달러 환율은 그 20원대에서 개장을 하여서 현재도 20원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중동 지역 정정 불안으로 WTI가 90달러를 돌파를 하고 두바이유도 10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WTI의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그간 유가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지 않는 듯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경험을 했듯이 원유 수입국인데다가 또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고유가에 취약한 국가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이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훼손과 또 유가 상승에 취약한 통화로서 투자자들에게 나쁜 인식을 주어서 그 원화의 약세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당시보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좀 좋은 상황이고 신흥국들의 견조한 경제 성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내할 수 있는 유가 수준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유가의 추가 상승은 한시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중동 정정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역외 중심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20원대 재진입 시도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크로스 관련한 플레이들도 환율에 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우조선 해양의 대형 수주 뉴스와 위안화 강세 움직임 등이 환율의 상승폭을 좀 제한해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금일은 증시와 역외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1120원의 안착 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는데도 하락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떤 움직임이 예상되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모멘텀이 부재한 속에서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 개장했던 채권 시장은 결국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말 경제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기술적 되돌림이 마무리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 경계로 단기물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커브는 플랫해졌습니다. 밤사이 미 금융시장이 휴장이었지만은 중동 지역 정정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재부각됨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은 일단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앞두고 국내 기관의 장기채 수요가 증대가 되면서 수익률 곡선의 플래티닝은 좀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장기채 매수에 대한 해지로 은행권의 국채선물 매도가 출회가 되었고 이는 단순 매입의 일회성 이벤트에 대한 국내 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권시장의 단기 강세 흐름도 단순 매입 이후에는 중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약화가 되면서 커브의 스티프닝으로 되돌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가 2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었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또 마이너스 1만 계약 수준의 외국인 포지션 구도를 감안을 할 때 매수 포지션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채권시장은 일단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만 다만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이후에는 장기물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할 수가 있어서 반등 시에도 가격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낙폭이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1.4% 밀리고 있습니다. 1976 거리 기울고 있는데요.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 연결해서 상황 분석해보고 이에 적절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피 시총 50위권 이내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단 3종목이 불과하거든요. 예. 낙폭도 점차 커지고 있고요. 예, 상황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현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전일에 그 외국인이 선물을 대규모 선물 순매도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 여파로 인해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우선 현재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현물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이 490억 가량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620억 가량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160억 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2,000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600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한 200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정유 업종과 화학,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 정유주를 제외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참 초반에 낙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후반부에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략 괜찮아 보입니까?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전략 후강 장세를 오늘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일 코스피 시장은 정유, 화학, 조선, IT 대형주와 자동차 업종 등만이 강세를 나타냈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전일 미증시 휴장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신흥시장의 긴축을 피해서 경기 회복 국면인 선진국의 이익을 향유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공백을 대신할 만한 수급 주체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아직 낮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품 수요 확대 국면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 IT 대형주와 중소형주 등의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동 불안으로 촉발된 두바이유 상승이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태양광 관련주 또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더 심화되고 있어요. 1.5% 내리면서 1974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후반부에는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 현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고 있고요. 5원 20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1123원 3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맡기는 센정시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자 또는 전화 저희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놨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이런 정보 함께 남겨주시고요. 매수를 언제 했다 이런 정보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은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